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오늘 할 영화는 그 하얀 전쟁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하얀 전쟁이요? 네. 오, 처음 들어봅니다. 저.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네, 안성기 씨랑 네. 옛날 영화인가 보네요. 엄청 옛날 네, 영화고요. 그러네요. 1992년 7월 4일 날 네, 개봉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베트남 전쟁에 관한 영화고요. 네, 안종효 작가의 3부작 장편이라고 하는데 1편 외에는 2, 3편은 그렇게 크게 뭐 흥행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미국에서 흥행했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도 한국에서 꽤 뭐 흥행까지는 모르겠는데 잘 다뤄진 작품이다.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안성기 씨가 뭐냐면 월남전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네. 월남전에서 돌아왔는데 이분이 월남전에 대한 소설을 씁니다. 근데 너무 무력해요, 사람이. 쓰기고 써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라면 반응도 좋아요. 네. 근데 쓰기가 싫은 거죠. 음. 써야 되는데 네. 반응도 좋은데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애인도 있고 다 한데 뭐 이렇게 삶에 별로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활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던 중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자기 후배한테 전화가 와요. 그 이경영 씨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분 이제 그 극중 이름이 변진수 씨입니다. 처음에 말을 안 해요.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성기가 이제 어디서 만나자. 이경영 씨가 나온 거죠.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횡설수설합니다. 그 이경영 씨가. 네. 둘 다 이제 후임이었어요. 어쨌든 참전 두 분 다 참전용사인데 네. 이제 이경영 씨는 안성기 씨의 후임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경영 씨가 이제 그 기지촌 이제 TV에서 영화에서 보기 힘든 분인데 네. 심혜진 씨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지촌에서 유흥 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이죠. 일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을 잘 챙겨줍니다. 용돈도 챙겨주고 일을 못하니까 이경영 씨가. 작전 이제 영화는 계속해서 그 베트남전부터 현재 시각을 교차해서 보여줘요. 당시 이제 막 신군부 시대에 막 전 그 이제 데모하는 모습까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경영 씨랑 그 안성기 씨가 전쟁에서 겪은 그 참상 때문에 네. 안성기 씨는 이제 되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경영 씨는 원래 성격이 되게 밝았어요. 신병 때 되게 밝고 성격도 좋고 그랬던 사람인데 네. 어느 작전을 한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실제로 이 원작 작가분께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기자로. 제가 알기로는 기자로 가셨던 걸로 아는데 네네. 그 첫날은 전쟁 그 첫날은 이제 뭐 어느 날은 이제 야간 모처로 서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은 거예요. 네. 뭐가 움직인 거죠 앞에서. 그 초소 앞에서 쏴버립니다. 전 소대가 쏴요. 그쪽으로 향해서. 근데 일어나 보니까 소인 거예요. 물소. 베트남 가면 물소 많잖아요. 네네네. 물소를 다 쏴서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좀 이렇게 실제적인 전투를 안 겪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미국 영화를 봐도 그렇고 한국 영화를 봐도 그렇고 베트남전이 아시겠지만 민가에 되게 많이 가게 됩니다. 군인들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베트콩들이 민가에 많이 숨어 있었고 네. 실제로 베트콩이 아니라도 베트콩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민간인을 죽여요. 그 독고 영재 씨가 이제 완전 고참인데 그분이 민간인을 쏴 죽이라고 시킵니다. 이경영 씨한테. 네. 근데 이경영 씨는 싫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어린 여자를 쏴 죽이? 민간인을 학살하죠. 그 작전에 나간 상태에서. 네. 그걸 이제 사실 안성기 씨가 글을 쓰기 힘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실은 그런 거를 그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걸 글로 써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고. PTSD인 거죠, 사실은. 1992년에 94년 이럴 때 그 베트남전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 뭐 고엽제도 맞고 뭐 이랬겠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PTSD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경영 씨가 권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리볼버를. 네. 그래 리볼버를 자꾸 이제 두고 가는 거예요. 안성기 씨 집에. 처음에는 안성기 씨가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뭐 어떻게 뭐 처리를 해라. 네. 라고 했는데 처리 안 하고 계속 안성기 씨 집에 올 때마다 그 리볼버를 두고 갑니다. 그렇게 서로 둘이 이제 교차 편집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심혜진 씨가 아마 미국으로 떠나요. 그 미국 군인하고 떠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경영 씨가 귀 때려. 어쨌든 귀를 잘라요. 이경영 누구 씨가. 얘기를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완전 PTSD가 와서 옛날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바보 형 정도. 참전용사라고 네.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정도로 여겨지는 사람으로 치부됐을 사람인데 귀를 자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경영 씨가 이제 안성기 씨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이제 중요한 대사를 날리는데 거리에서 안성기 씨가 이경영 씨를 쏩니다. 그 리볼버로 쏘고 이경영 씨는 죽고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이경영 씨가 이경영 씨 옆에 안성기 씨가 누우면서 영화는 끝이 나죠.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고요.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 영화가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군인들이 가서 어떤 일을 겪었고 네. 갔다 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유튜브에 그 한국기록 영상기록원에서 아마 유튜브에 올려놨을 거예요. 네네네. 이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그 미국에서 그런 말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6.25가 잊혀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제가 봤을 때 베트남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음. 그 영화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돈을 얼마를 벌었다. 돈을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군인들한테 중요한 건 베트남전에 뭐 베트콩이 뭐 공산화 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파병 나가서 결국 중요한 건 돈 벌어오는 거. 그리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챙겨서 집으로 보낼 생각을 하는 군인들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되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죠. 오늘 내일 하는 그 전쟁터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집에다가 자기 가족. 근데 결국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뭐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있었어도 민간인까지 학살하는 누군가의 가족을 서슴없이 쏴버리는 그런 군인이 된다는 게 되게 약간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영화 중에 하나.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이 그런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한 사람은 귀를 자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쏴서 편하게 해주고 사실은 이경영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허진수라는 그 배역은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어온 뒤로는 사회에서 받아줄 수도 없고 사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내용을 되게 잘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일러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